처음에는 그냥 한 달만 미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면서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학자금대출 연체 처음엔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5살 이제 막 졸업을 한 취준생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지만 등록금만큼은 학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총 2천만 원 정도 빌렸고 졸업 후 1년 안에 취업해서 갚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취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 감당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자금대출 상환은 점점 뒤로 밀렸고 그렇게 첫 번째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1개월 차 신용점수 하락 시작. 한 달 정도 연체한다고 큰일 나겠어?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나자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연체 발생 안내, 고객님의 학자금 대출이 연체되었습니다.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연체 이자가 붙는다니 그래도 금액이 크진 않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신용카드 한도를 조정하려고 했는데 상담원이 제게 말하더군요. 고객님, 최근 연체 기록이 확인되어 한도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단 한 달 연체했을 뿐인데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간다는 사실을. 3개월 차 신용점수 하락 및 추가 대출 제한. 3개월이 지나자 신용점수는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융권에서도 저를 위험 고객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대출을 받아 연체금을 갚고 싶었지만 추가 대출도 거절당했습니다. 점점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차 신용불량자 등록 위기 및 취업 문제. 반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신용점수가 계속 떨어졌고 은행에서는 제 계좌도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신용상태가 채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상태가 안 좋으면 금융권이나 공기업 입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미래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 주변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선배는 걱정스런 투로 말했습니다. 이거 장기 연체되면 압류까지 갈 수도 있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해결과정 신용회복위원회 및 상환유예. 저는 급하게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받은 결과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 있었고 연체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 상환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원금과 이자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류를 제출하고 다행히 유예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체는 막아야 한다. 지금은 어떻게든 연체를 해결하고 신용점수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고 솔직히 연체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막았을 겁니다. 학자금대출도 대출입니다. 학자금대출 연체는 단순히 돈 몇 푼 문제가 아닙니다.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이 제한되며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 대책을 세우세요.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상환유예나 정부 지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